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서류와 좋지 않은 서류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어쨌든 이 서류는 뭐 본인 개인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이제 평가하는 서류니까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죠? 근데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처음에 학생의 글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그러니까 교과 5개, 비교과 5개, 그리고 종합. 이게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의 큰 구조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이 구조를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주신 질문은 결국 작성으로 글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 글을 좋은 글로 볼 것이냐, 좋지 않은 글로 볼 것이냐, 이제 그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의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글을 썼잖아요. 이제 글을 쓴 건데 사실은 글은 정보를 이제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는 크게 3가지로 층위를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사실의 층위, 두 번째 해석의 층위, 세 번째 판단의 층위. 이렇게 이제 크게 저는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의 글이 좋은 글인지 좋지 않은 글인지 판단을 하는 거를 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팩트잖아요. 언제 무엇을 내가 어떻게 어떤 활동을 했다, 혹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어떤 미술사조에 대해서 그 미술사조는 언제 발상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의 영역이잖아요. 이제 팩트는 틀리면 안 되죠. 팩트 체크를 잘 해야 될 거고, 사실이 잘못된 거는 그냥 무조건 감점이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기준으로는 판단의 영역에서는 이제 판단이라는 건 어떤 가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 가치가 있다, 없다, 그리고 뭐 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치의 영역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추상적인 단어예요. 이 층위 자체가. 그러니까 좋은 글은 판단에 대한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고, 좋은 글은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생각과 해석, 이게 제대로 담겨 있는 이 사실과 해석이 유기적인 상태, 이게 저는 이제 좋은 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이해가 하지 않으실 테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학과 미디어 단원에서 윤동주의 자아상을 읽은 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다. 일제강점기에서 시인의 삶을 생각하며 윤동주의 심리를 이해해 그림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림을 구상하던 중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이 떠올랐다.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에서 의지를 보았고 윤동주의 현실 극복 의지를 이처럼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 글의 경우에는 해석이 이제 매우 투박해요. 무슨 말이냐면 윤동주, 이제 자화상이라는 이 시를 읽은 거잖아요. 이제 이게 핵심 소재죠. 이 시를 읽고 윤동주의 심리, 그리고 윤동주가 처한 현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는 의지, 이제 이런 심리들을 이 시 안에서 이제 읽었는데, 이제 그림을 구상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렸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 자체는.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다 칼로 또한 어떤 현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는 어떤 고난, 그리고 현실, 그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이제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작품을 제작할 때 이걸 이렇게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되게 뭐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근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현실과 여기에서 처한 현실이, 단어는 같은 현실로 이제 쓸 수 있지만 이 각각이 포괄하고 있는 이 현실의 의미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너무 다른 의미를 이 현실이라는 이 단어로 뭉개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 현실 극복 의지를 여기다가 활용했다라는 거는 매우 이제 정교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윤동주의 현실과 프리다 칼로의 현실을 무리하게 엮었고 현실 극복 의지라는 너무 도식화된 주제를 도출한 것 같아. 수정해야 돼. 수정하려면 윤동주의 작품에 담겨져 있는 주제의식을 보다 섬세하게, 이 자화상이라는 시안에 담겨 있는 주제를 보다 섬세하게 찾아내야 되고 그 작품에서 발견한 명확한 주제의식을 나의 작품에 어떻게 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사회문화 시간에 배블런 효과에 대해 배우면서 패션에서 명품 선호 현상이 왜 일어날까 궁금증이 생겨서 교과서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뇌과학과 연결하여 패션 사회 심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단순히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능동적인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교과 내용에 주목하여 뇌과학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저명한 브랜드가 소비에 대한 보상, 특정 집단과 동시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도감 및 자기 정체성의 내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제 이걸 읽으면 누군가는 와, 똑똑하다. 학생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매우 위험한 종류의 서류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층위에서 사실이 있고 해석이 있고 판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을 기반으로 본인의 해석을 넣은 단 한 줄도 없는 거죠.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막 돌린 거고 심지어 특정 이론까지 도입해서 이론 뒤에 숨어서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를 감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명품 선호 현상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이 없고 상징적 상호작용, 뇌과학이라는 거창한 이론을 앞세워 자신의 글을 포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이거를 소재로 선택을 했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람들은 추론해 봐야 되겠지. 왜?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명품을 이렇게 선호하게 되어 있을까? 이게 이 사람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의 고민과 해석이 필요하죠. 그거를 담아내야 되겠죠. 이게 자신의 해석을 어쨌든 논리의 범주 내에서 담아내고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이거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이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심화학습을 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때 아까 얘기했던 뇌과학, 이 학생 말에 따르면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 등등의 이론을 찾아보게 되었고 내 생각과 맞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게 정상적인 글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고 싶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든지 아무튼 본인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런 이론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해하게 된 것 정도만으로도 본인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 본인의 생각은 전혀 한 줄도 없이 이런 이론을 전면에 앞세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